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생생경제에서 노동자 또 근로자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긴 하지만요. 사실 기업을 이끄는 대표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 되면 월급 줘야 되죠. 또 직원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죠. 정말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분을 오늘 모셨어요. 이분이요. 이번에는 한비자의 가르침을 각 조직의 리더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신 분들 10분 선정해서 저희가 이 책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의 저자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올해 23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책도 쓰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 분쟁 쪽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네. 변호사입니다. 네, 23년 차 변호사시고요. 2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셨는데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렇네요. 로펌 머스트노우인데 뭘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그게 뭐 약간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면 일단 알아야 되고요.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법적 분쟁에서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must know, must check, must do. 네. 요 3단계로 이어지는 것, 그 첫 단계가 must know라서 이름을 그렇게 좀 네이밍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생경제 생생초대석 인터뷰의 머스트노우는 조직, 작은 조직이라도 그냥 슈퍼라도 이끄는 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기업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업과의 분쟁권은 형사사건처럼 뭐 옳고 그름을 딱 나눌 수 있는 사건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확하게 구별되는 일들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기업 사건을 하다 보면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많이 다룬 것처럼 기업 내부의 분쟁도 있어요. 자, 가족 간에도 얼마나 이렇게 뭐 자식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백 명이 모여서 어떤 이익으로 모인 이 집단에서 오히려 사장님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회사와 회사 간의 싸움은 내가 뭐 싸우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거기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 느끼는 이 멘탈이 붕괴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고 조언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이 거의 멘붕 상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must know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 분쟁 사건이 네.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기술 베이스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내가 기술 개발 이런 건 참 잘하겠는데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이건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역을 대신 좀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네. 찾았고 이제 군 장교 출신의 어떤 상무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 상무가 사장님은, 대표님은 연구에만 몰두하시고 제가 직원들을 다 통솔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악역을 진짜 전담하는 거예요. 막 야단도 치고 근태도 다 바로 잡고, 그리고 또 이 대표님이 막 산에 가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다 애들 데리고 산에 가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도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네. 분기가 딱 잡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만에 이제 직원들은 그 상무의 눈치만 보게 되고 대표가 뭔 일을 시켜도 항상 상무한테 물어보고 또 대표도 이제 서서히 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상무를 어떻게 쳐낼 거냐에 대한 저한테 이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장님들이 자기는 좋은 역할만 하고 싶은데 악역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한비자가 그걸 강조하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 악역을 딴 사람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권력의 지형도가 바뀌고 결국 나중에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상무를 그 속칭 있게 찍어내는데 네. 너무나 많은 힘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사장님은 결국은 이 CEO란 자리는 좋은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악역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내가 못한다면 나는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또 본인이 다시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그런 사건이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속 접하시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리더들이 조금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 같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나요? 왜냐하면 리더들을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인도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무언가를 알려주셔야 되고 안내해 주셔야 되잖아요. 뭐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딱 사주를 어디에 누구한테 보여주면 네. 사주 선생님이 이 친구는 나중에 선생님 할 팔자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네. 제가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변호사 역할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의뢰인들을 말 그대로 이끌고 또 의뢰인들을 좀 멘탈도 이렇게 바로잡아 주면서 가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린 나이부터 변호사를 하다 보니 저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다 보니 법지식은 제가 앞서지만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커버를 하려고 하더니 제가 이제 고전을 보고 예를 들어 어떤 분에게 얘기할 때 사마천 사기를 빗대서 네. 한신도 그때 깡패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을 인용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특히 남성분들에게 먹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전을 제가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비자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라는 건 법으로 의뢰인을 도와주는 거지만 세상에 사실 법까지 안 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지혜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 의뢰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고전을 읽게 되셨고 특별히 이번에 한비자를 읽고 우리 리더들을 위한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서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의 저자 루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로 많이 책 받고 싶어요 보내주시는데 책 받으시고 싶으신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45님 책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안에 저는 가시가 돋아요. 책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비자 이야기를 해보죠.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에 영감을 준 책이 한비자인데 왜 하필 한비자입니까? 예전에 어느 중국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고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읽고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비자란 책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은 한비자는 일단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논어다, 중용이다, 대학이다 이런 책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한비자는 이게 탈무드 비슷하게 많은 스토리를 모아놨거든요. 이게 한비자가 그 왕이시여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왕에게 어렵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시를 많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 이야기 스토리 헌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비자는 좀 돌직구를 던져요.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네. 아무리 왕과 신하는 육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같이 아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아들같이 왕을 섬기고 그거는 당위론으로는 가능할지만 현실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익이 배반하면 얼마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그 말도 한비자 나오는 얘기예요. 1일 상하 100전이라 네. 이 상하가 100번 싸운다. 이 상하는 왕과 신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작은 회사라도 사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뭔가 다툼이 그럼요. 갈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빙빙 돌리지 않고 이것이 사람이고 네. 이게 사람의 한계고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를 준다는 점에서 기름기 싹 빼고
정확한 진실을 얘기해 주는구나. 참 매력 있다. 저는 그래서 한비자를 그렇게 해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비자를 보게 되셨다는데 저도 이 책 읽었어요. 주말 내내 읽었는데 굉장히 쉽고 네. 재밌고 특별히 저도 직장생활 지금 거의 뭐 14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릎을 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보시다 보면은 거기서 좀 이렇게 뭐랄까 안 좋은 모습들의 CEO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또 리더들 네.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분들이 계셨죠. 오버랩 되는 분들 많았죠. 많았고요. 그리고 예. 제 모습도 오버랩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입 직원 때 저건 좀 아니다 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고 연차가 쌓여보니까 리더가 저때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책에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중에 저는 그 한비자의 핵심은 인간은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한비자 하면 사람들이 되게 성악설,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결국 한비자가 얘기하는 건 인간은 약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래. 이제 왜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냐. 이렇게 사람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결국 그것은 성악설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제가 실제 많은 분쟁을 하다 보니까 네.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가난한 사람의 계산법은 돈 계산은 되게 정확해요. 그렇죠. 이번 달에 돈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80만 원만 들어와도 이게 뭔가 펑크가 나고 전체적으로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네. 돈이 많은 사람은 조금 뭐랄까 여유가 있죠. 자,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석 달째 못 줬어. 그러면 사장님은 내가 월급 석 달 못 줘도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게 얼마니 뭔가 믿고 따라와 줄 것 같지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는 뭔가 우리 사장님이 돈을 딴 데 좀 이렇게 쟁여놓은 것 같아. 그러면 막 고소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고 그게 내가 강하지 못하니 약하지 못하니 이게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니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걸 선과 악의 카테고리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라고 배신감에 떨 게 아니고 결국 이 이해관계가 네.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저쪽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것이 갈등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사장의 숙명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로 신입 직원에 들었다면 냉정하다.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한 14년 차 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관계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도 그런 느낌을 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 책에 이 받은 제 영감과 메시지를 다 전달하려면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요. 여러분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궁금했던 건 또 이런 거였어요. 결국은 기업이라는 건 이해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기업이고 그러려면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비자의 조언이 있습니까? 한비자는 법가사상가인데요. 네. 이 노자 도가사상과 연결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도가는 뭔가 비어 있고 맞아요. 허정 뭐 그런데 법가는 상당히 좀 강하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법가에서는 리더의 모습을 좀 비어 있는 모습. 그래서 항상 그 직원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권한을 준다기보다 그 우선 생각을 얘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리더가 꽉 차서 내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빈 상태에서 물어보고 하라고 일단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하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혁명 참동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너무나 꽉 차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쓰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또 한비자를 오래 읽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을 만나게 되면 네.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사람을 파악해내고 이 자리에 써야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위임을 하지만은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를 거치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무섭고 예리한 리더죠. 저는 한 비자가 굉장히 단순하게 인간 선악 이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네.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파악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책 신청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신데 6369님은 저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 받고 싶어요. 저 조만간 리더가 되려고 하는데 이 책 받으면서 도움받고 싶어요 하셨고 0825님은 저는 58살인데 기계에 약해요. 저도 책 좋아해요. 보내주세요 하셨고 3835님은 큰애가 대학생인데 사회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책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책 보내주세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한 비자 말고 그러면 우리 조우성 변호사가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짧은 비법이 있다면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은 비법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급의 군주는 자신의 힘을 다 쓰고 중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힘을 쓰고 상급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쓴다라고 하는데 보통 리더들은 그 조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럴수록 내려놓고 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이는가를 끄집어내고 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저에 대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70님 조그만 소기업 운영하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요. 이 책 읽고 사람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네. 배우 박소연이에요. 어제 2588 대리운전